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그죠? 오늘 장 스펙타클하죠. 물론 그죠? 오늘 에코프로 시리즈, 포스코 시리즈, 난리가 났었죠. 급등락. 그죠? 아침에 한 10% 따라잡았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나니까 손절 친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보통 이런 거는요, 물론 제 경험이지만, 이런 케이스는 이래 보면요, 실제 어떤 장투라는 거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요, 주식을 어느 정도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는 놈 따라잡자 해가지고 허탈하니까 어떤 매수를 한다고 하지만요,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무서우니까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못 버티네요. 진짜 일부 사람들 어떤 수준이 하면 주식이 뭔 줄도 모르는 진짜 생초보들, 이런 사람들이나 유튜브에서 200만원 간다 300만원 간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을 줄 몰라도, 그 외에는요 웬만큼 차트 매매를 한다든지 주식 경험이 있으면 이런 건 못 들고 있죠. 결국은요, 이 끝없이 설사 얘가 200만원 가는 한이 있어도 실제 그 매매 참가자들은 대부분 보면요, 그냥 중간에서 흔들려요. 1% 2% 단타 성공 하다가 한 10% 한번 얻어 터지고 결국은 남는 것 없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요, 광기를 일으킨 거, 이런 거 예전에도 많아요. 바이오 시리즈도 있었고, 그 전에도 줄기세포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항상 이런 광기가 발동을 할 때는요, 돈이 글로 다 몰리죠. 더구나 요즘은 어떻게 해요? 신규 공모주들 따상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죠. 가뜩이나 수급도 안 좋은데, 그죠? 무더기로 공모해서 상한가를 400% 만들어 가지고 투기장을 만들어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등록되면 전부 돈을 다 빨아당기니까 여타 종목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 하죠. 오늘도 보면 그죠? 한 1,500개 가량 코스닥이 1,500개 가량 빠졌고, 그리고 한 88개인가 올랐더라고요. 전쟁 났습니까? 이게 왜 그렇죠? 그죠? 뻔히 다 알잖아요, 이유는. 그런데 가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기로 유도를 시키는 거죠. 그게 주식시장이죠. 흔히 남자들 이야기로요, 밤새도록 해서 내기당구 치면 다음날 아침 되면요, 누가 돈을 다 땄을 것 같아요? 결국은요, 선수들은 돈 다 잃고 당구장 주인이 돈을 다 따는 거죠. 왜? 게임비로 다 나가니까. 지금요, 이런 에코프로 시리즈, 포스코, 이런 광풍이 시장에 불고 있어요. 누가 돈 벌었을까요? 결국은 정권사죠. 정권사 수수료 따먹고, 정부에서 세금 걷어가고.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치고받고 사팔 놀아라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 참여도 안 했는데, 내 주식 좋은 주식이라 가만히 들고 있었는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돼? 그죠? 억울하죠. 억울하고 황당하고. 그렇지만요, 이건 역시도 주식의 일부라 생각해야 돼요. 지금요, 오늘 이런 식으로 한번 급등락을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손절치고 한번 털렸다가,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그냥 안 죽죠. 왜 안 죽느냐? 안 죽어서 안 죽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또 살려내요. 논리죠, 논리. 대장은 쉽게 안 죽는다. 아니면 외인들이 매수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조정이다. 아니면 세력들이 개미 털고 다시 2차 랠리 나온다. 온갖 억측으로 이제 어떤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내일 되면 지금 빠졌으니까 이거 조정 줄 때 매수 찬스다.
또 많은 유튜버들이 뭐 설치고 떠들고 그걸 듣고 있으면 솔깃하겠죠. 와, 그동안 사고 싶은데 못 샀다. 지금 찬스네. 다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 또 갖고 있는 멀쩡한 주식 뭐 최저가에 다 팔아치우고 사상 최고가에 놀고 있는 주식 또 따라잡는 거죠. 그러다면 어찌 될까요? 결국은 다 망하겠죠. 물론 과거의 경험이죠. 과거에 그랬다고 얘도 그럴 것이다. 그죠? 그거는 잘못된 논리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에코프로 시리즈 아니면 포스코 시리즈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데 비싸다는 거죠. 예를 들었어요. 타워 팰리스가 나쁜 아파트 아니잖아요. 물론 뭐 제가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타워 팰리스는 좋은 아파트죠. 그런데 보통 뭐 시세가 뭐 한 50억 했는데 어느 갑자기 60억, 70억, 80억, 90억, 100억, 그 다음에 200억, 300억, 1000억까지 올랐어요. 1000억까지 올랐는데, 야, 여기에 앞으로 뭐가 들어서고 미래 성장 가치 감안하면 1000만 원도, 1000억도 싸다. 한 2000억 갈 거야. 따라 붙는 게 맞을까요? 나쁜 아파트가 아니고 비싼 아파트라는 거죠. 비싸면 안 사는 게 맞죠. 그죠? 에코프로요. 글쎄요. 얼마만큼 이익을 낼란지 지금 현재 가치가 그죠? 퍼로 따지고 한 300이 넘었겠죠. 얼마만큼 돈을 벌지 뭐 얼마만큼 얘가 그만큼 가치를 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미래 영역이니까. 시장 논리는 그렇죠.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러하다. 그래서 미리 반영시키는 거죠. 바이오도 그랬거든요. 바이오 미친 강풍 불 때 다 그런 논리였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카카오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 그거 난리를 칠 때 어떻게 했어요? 플랫폼 기업들이 미래 성장을 주도한다. 그러면서 뭐 미래 성장 가치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얼마네 그리고 이후 어떻게 했어요? 카카오 끝없이 기업 분할 상장 시켰죠.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아니라 지금이네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에코프로 조금 있으면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지금 상장 추진하고 있죠. 상장 추진하다가 그 대주주 구속되는 바람에 잠시 뭐 보류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다시 뭐 상장이 될지 안 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몸값이 한 3조 측정하니까 또 시장에 등록되면 또 미친 강풍 타고 해서 순식간에 뭐 10조 뭐 20조 또 빨아당기겠죠. 그죠? 뻔한 뭐 지금 현재 분위기 봤을 땐 그래 가겠죠.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지만은 내가 허탈하니까 마땅히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주식 갖고 있으니까 계속 빠질 것 같으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에 동참하는 거죠. 그게 뭐 지금 주식시장 대부분의 일반 심리 아닐까요? 내일죠. 만일가 내일 뭐 한 번 더 밀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반대매매 무더기 쏟아지겠죠. 그러면 에코프로 시리즈나 뭐 포스코나 이런 것만 반대매매 나오는 건 아니죠. 왜 그래요? 반대매매란 게 그 참여한 사람들 돈이 부족하면 그 계좌에 있는 거 전부 동시에 나가니까 엄한 종목들까지 또 날벼락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빠지죠. 지금 에코프로는 어떤 시리즈나 포스코가 시가총액을 다 상위권을 다 석권하고 있으니까 얘네들만 빠져도 지수 오늘같이 순식간에 막 빠져버리죠. 코스닥 순식간에 플러스 있다가 전체 뭐 한 4% 이래 급락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예전에요. 바이오 열풍 불 때 아마 그 시가총액 한 1위에서 10위까지 전부 바이오가 차지한 어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예 족봇 없죠? 바이오 뭐 어디 있는지, 어디 저 구석에 모퉁이에 뭐 뒤적뒤적 하다 보면 나올란가?
바위 어딨노? 바위 어딨노? 불러봐야 뭐 요즘 보이지도 않아요. 그 기업들 다 어떻게 됐어요? 항상요, 시장의 광기, 과열은 여러 사람한테, 엄한 사람한테 피해를 일으켜요. 더구나 그게 신용 미수가 가미되니까 더 타격이 크죠. 반대면 맞으니까 정상 투자한 사람들 같이 뚫어맞는 겁니다. 급락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업들이 막 연중 최저치를 막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죠. 이래서 이제 일반 투자가들이 자꾸 투기로 글로 몰려드는 거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면 이 시기에는, 그죠? 참 견디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흔한 말로요, 뭐 미친놈들 칼 좀 추는데 옆에 가봐야 칼밖에 더 맞겠습니까? 이럴 때는 한 발 떨어져서 쉬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 뭐든지 실패가 어쨌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던 지금 현재 계좌가, 그죠? 안 좋잖아요. 실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경험을 쌓는 거죠. 항상 성공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실패를 통해서도 뭔가를 깨우쳐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 내가 반성을 하고 내가 뭘 실수를 했나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경험이 되고 실력이 되는 거지. 수구라고요, 막 뭐 사고 팔고 그것만 해봐야 1년 되나 10년 되나 20년 되나 실력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교훈을 얻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현금 한 30% 정도는 갖고 오셔야 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살아남는 방법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거는요, 항상 변함이 없어요. 저 역시도요, 무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정 힘들면 비합병 스펙주를 사놔라, 또 그래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비합병 스펙주들 어때요? 뭐 빠져봐야 한 1%, 그죠? 하루에 뭐 한 5원, 10원 왔다 갔다 하니까 빠져봐야 한 1% 선이에요. 하고 한 2080원 이상은 뭐 더 이상 빠지지도 않아요. 난리가 나도. 그러니까 그런 거 팔아가지고 내가 다시 추매, 물타기 뭐 이런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경우, 어떤 폭등장에서도 현금을 비축해라는 게, 지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뭐 이 기업이 뭔 잘못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빠졌잖아요. 그럼 아무 이유 없이 빠졌을 때 문제는 뭐죠? 얻어맞을 거 다 얻어맞았는데 돈이 없다. 나는 추매를 할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항상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나는 추매할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래 싶으면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왜? 앞으로도 이런 장세 수도 없이 맞이해요. 이 광란의 장세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와요. 언제 또 뭐가 어떤 식으로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투자 방법을 바꾸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런 반복 속에서 나의 어떤 투자 패턴, 길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장중에 보면, 그죠? 오늘 이거 샀어요, 이거 샀어요 막 말씀드리죠. 하락을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왜? 싸니까. 단 분할 매수해요. 무조건 몰빵 없죠. 떨어질 때마다 야금야금 사 모으는 거예요. 오늘, 그죠? 그 일성 샀다, 또 뭐 코닉 샀다, 이런 말씀드렸죠. 일성은 뭐 어떤 종가가 뭐 매수가보다는 뭐 소폭 플러스로 끝난 것 같고, 코닉은 많이 물렸죠. 코닉, 그죠? 장중에 한 10% 이래까지 빠졌으니까 그래도 뭐 별 걱정 안 돼요. 왜? 좋은 회사니까. 좋은 회사고, 결국은 빠진 이유가 왜 빠졌는지 이유를 아니까, 항상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손절도 해야 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
뭐 지금 같은 케이스로 뭐 투기적인 요소로 빠진다, 심리적인 요소로 빠진다, 뭐 이러면 별 걱정 안 합니다. 뭐 과거 경험이죠. 저는 뭐 그런 걸 배웠습니다. 에코프로, 뭐 포스코, 그거 뭐 저는 뭐 부럽고 이런 것도 없어요. 뭐 별 관심도 없어요. 왜? 어차피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못 먹을 거니까. 그 덕분에 뭐 다른 주식이 빠지면 이거 야금야금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 그게 과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하는 중이고, 결과는 모르죠.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어떤 결과는 좋았습니다. 좋았으니까 계속 그 방법을 유지하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살 거 못 살 거, 뭐 급등주 쫓아다니고 뭐 쫓아다니고 테마 쫓아다니고 뭐 그럴 생각 별로 없어요. 뭐 벼락부자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남들처럼 뭐 주식으로 뭐 빌딩 올리고 뭐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 능력만큼의 뭐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분야, 제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분야,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사고 팔고 매매를 하고, 지금이 기회다 싶으니까 야금야금 또 추매를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지금도 촬영 장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은 많이 했습니다. 팀원들하고 같이. 그런데 그게 장세하고 안 맞으니까 대부분 다 폐기를 했어요. 뭐 영상 찍고 장세하고도 맞지도 않은데 찍은 영상 아깝다고 무차별적으로 올려주면, 그죠? 그것도 나쁜 짓이죠.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폐기시키는 거죠. 물론 폐기시키는 게 그만큼 많다는 말은 제가 시장을 못 읽었고 판단을 잘못했다, 이래 뭐 반증이나 봐야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런 장세, 어떤 뭐 대중의 광기를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측을 잘 못했죠. 잘 못하다 보니까 뭐 찍은 영상들 대부분 다 폐기시키고 또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뭐 그래 하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한테 이거 사라 뭐 추천 못 하겠습니다. 왜? 대중의 광기를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측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제 혼자 야금야금 분할 매수하고 지켜보세요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같은 이런 광란의 장세 대부분 그죠? 경험도 처음이잖아요. 처음 경험을 하니까 지금은 뭐 추매에 아니면 뭐 종목 하락한다고 너무 고민하고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대하세요. 그냥 가만히 들고 지켜보세요. 이 광기가 완전히 좀 수그러들 때까지. 원래 이런 광기는요, 한 방에 정리가 안 돼요. 내일 되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치고받고. 그러면 오늘 이 과정을 지켜본 많은 개미들이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 안 하겠죠. 왜? 많은 또 주식 전문가들이 나와서 또 꼬드기겠죠. 찬스라고, 매수 찬스라고. 그죠? 매수 찬스라고 꼬드기고 하면 또 다른 주식 팔아서 또 사러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타 많은 엄한 주식들이 또 주주주주 또 하락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게 정석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시라고. 저는 왜 추매를 하느냐? 감당할 자신이 있으니까요. 뭐 한 30몇 년 하면서 뭐 이런 장세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뭐 걱정도 안 되고 그냥 조금 아이고 뭐 이래 한 요 정도, 그 이상도 뭐 없습니다. 뭐 에코프로 뭐 이런 게 막 와 저거 샀으면 얼마 벌었을까 부럽다 뭐 이런 것도 뭐 없어요. 물론 저도 뭐 에코프로 시리즈 한 2만 몇천 원대 뭐 샀죠. 사가지고 조금 수익 내고 팔았죠. 이래 될 줄은 몰랐죠. 그렇지만 그게 실패라고 생각 안 합니다. 주식쟁이들은요,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항상 자기 기준은 확고해야 돼요.
내가 내 기준에서 이 선 이상은 과열이다, 투기다 싶으면요, 과감하게 접고 관심 종목에서 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 생각합니다. 저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고 결과가 나쁜 거죠. 결과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지금 같은 광란의 장세를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자괴감을 갖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주식의 일부다, 그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죠, 나쁜 주식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최고점에 산 것도 아니고 하면요, 당장은 뭐 쎄쎄하고 기분도 좀 그시기 하죠. 그렇지만요, 들고 있으면 결국 다 제자리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광란의 장세가 한번 오면요, 순기능도 있어요. 어떤 게 순기능이냐, 그 종목의 악성 매물이 또 정리가 돼요. 뭐 신용도 정리되고, 뭐 자연스럽게 신용도 정리되고 중간중간 매물도 정리되고 또 하다 보니 빠질 때도 그렇게 거래 없이 투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막 빠지다 보니까 그런 뭐 매물 공백이 생긴다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턴할 때도 엄청 빠른 속도로 빨리 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요, 뭐 제자리 다 찾아와 있고 아마 올 가을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때가 매수 찬스였는데 그때 샀으면 그 기회를 놓쳤네. 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종목들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길게 보는 거죠. 뭐 주식은 그죠, 뭐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잖아요. 할 거면 이런 경험 저런 경험도 해보는 거죠. 그죠? 지금 같은 장세에서 그냥 허탈하가 아이고 막 주식 안 봐, 아니면 나도 저 도박판에 뛰어들어서 나도 한탕 해먹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 주식 팔고 거기 가서 한탕 해먹고 다시 돌아와서 더 떨어져 있는 거 사모으고 가면 더 이득 아니냐. 그렇죠? 그래 되면 좋죠. 근데 뭐 주식이란 게 뜻대로 그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더 빠질 줄 알면서도 버티는 게 오를 때도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고점이요, 이 테마의 이 광란의 끝이 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영원한 건 없다, 결국은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안 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바이오 강풍 불 때요, 주변 사람들한테 저거 하지 마라, 투기다, 도박이다, 내가 그 회사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엄청 뜯어 말렸죠. 그래서 무지 욕들을 먹었습니다. 물론 저는 바이오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계좌도 깨지고 소외를 받았고, 그 사람들은 바이오로 돈 벌었다고 막 술 먹고 회식하고 자기네들끼리 파티를 하고, 저는 바이오 2단자, 시대의 흐름도 모른다, 옛날 추억으로 먹고 사는 뭐 그냥 오래된 주식쟁이, 온갖 취급을 다 받았죠. 그래도 저는 뭐 이게 내가 생각하는 옳은 투자 길이다 생각하니까 그냥 제 길을 갔죠. 근데 그 이후로 뭐 대부분 그쪽 사람들 뭐 안 보긴 안 봐요. 그렇지만 세월이 흘렀어. 저는 아직도 주식을 하고 있고 그 사람 대부분들은 주식시장을 떠났다는 거죠. 왜? 대부분의 바이오들이 그죠, 그 당시 시세로 따지면 마이너스 막 90% 이상에서 뭐 헤매고 있고 지금은 아무도 관심도 없는 그런 쓰레기 종목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꿈도 희망도 가망이 없죠.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떠나는 게 아니라 퇴출당한 거죠. 지금도요, 일부 아주 저가에 잡은 사람들의 일부 영역이지 이거를 부러워해서 굳이 쫓아다닐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이 강풍이 지금 당장 뭐 스톱되지 않을 거다 이래 보이니까 그냥 쉬는 거죠.
갖고 있는 종목 뭐하러 손절합니까? 그냥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 어느 순간요, 뭐 종목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종목들은 빨리 반등하고 어떤 종목들은 늦게 반등하고, 그러면 빨리 반등한 종목 본전 부근 수익 나면 그거 팔고, 또 안 오르는 종목들 또 사서 또 뭐 기다리고 뭐 그래 하면 또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 장에서 배울 거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현금 한 30% 비중은 유지해야 되구나. 왜? 지금 같은 이런 광란의 장세는 앞으로도 올 수 있고 언제 돌발 악재가 나올 줄 모른다. 그리고 항상 주식을 하면서요, 장이 좋으나 나쁘나 죽는 거는 미친 개미들 있죠. 신용 미수 쓰는 개미들. 그거는요, 절대 돈 못 벌어요. 그건 그냥 그 하루살이 인생들이에요. 지뢰밟기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2박 3일 안에 성부를 낸다고 착각하는 거죠. 뭐 신용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폭락하면 담보 부족으로 막 무더기 쏟아질 건데, 지금도 많은 종목들이 줄줄줄줄 끝없이 흘러내리는 게, 그죠?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막 나오는 거예요. 8시 40분 땡 하면 보세요. 반대매매 막 걸린 것들 뭐 무더기로 나오죠. 그게 결국은요, 이 에코프로 뭐 포스코 시리즈 이런 강풍의 도가니에서 내 돈 들고 산 사람들은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면 결국 다 살아남지만, 그냥 죽어서 나가는 거는요, 다 신용미수 개미들. 시장은요, 그 신용미수 개미들 그냥 피 빨아먹는 장세예요. 마지막 한 방울같이 쭉쭉 빨아먹겠죠. 지금도 똑같아요. 개미들 돈 빨아먹기 위해서 내일 되면, 그죠, 에코프로 포스코 시리즈 또 급등시키겠죠. 그래 또 달라붙으면 또 하락시키고, 와 이거 무서워라 하면 또 손절치고 나면 또 플러스 내고, 플러스 내면 다시 가나 싶어 따라붙다가 또 무너지면, 그죠, 겁나죠. 또 손절치고 혼자서 북치고 당구치고 사팔 하다가 그냥 거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히 주식시장 떠나는 거죠. 그게 뭐 어디 뭐 하루 이틀입니까? 평생요 안 변하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 개미들, 광란의 개미들 그 시체 뜯어먹고 사는 게 기관 외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요, 지금 장이 무지하게 어렵고 힘들지만 뭐 이번 기회에 나는 또 한 번 주식의 키가 컸다, 뭔가를 배웠다, 이런 마음으로 극복하는 게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최악수는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주식 손절치고 그 시리즈에 쫓아 붙는 거, 테마에 편성하는 거, 그 순간,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식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뭐 한 탕 딱 한 탕만 하고 나오지, 그런 마음으로 덤벼들었다가 거지되지, 처음부터 도박판에 뛰어들어서 나는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대부분은 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한다, 그래 출발을 했고, 그래 시작을 했고, 마지막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도박을 하다 주식 인생이 끝나는 거죠. 지금은 멘탈 장세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뭐 쉬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멘탈 관리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